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유럽의 아주 외딴 산 정상이나 바다 한가운데서도 스마트폰이 그냥 터지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상상만 해도 좀 신기하죠? 오늘은 바로 이런 미래를 현실로 만들려는 계획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유럽의 거대 통신사죠. 보다폰하고 위성통신 스타트업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 두 회사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인데요. 맞습니다. 삿코라는 합작사를 만들어서 2026년부터는 위성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통신하는 서비스를 유럽 전역에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 참고하는 네이버 블로그 글을 보니까 이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삿코가 정확히 뭐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삿코라는 회사요. 이게 룩셈부르크에 세워진 보다폰과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합작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조인트 벤처죠. 근데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AST의 위성 서비스를 유럽 내 다른 이동통신사들, 그러니까 MNO라고 하죠. 이 MNO들한테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역할까지 한다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사업 모델까지 딱 정하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미 유럽연합 21개 회원국 포함해서 여러 통신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거죠. 와, 시작부터 판이 꽤 크네요.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위성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요? 네, 그게 이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쏘아 올릴 저궤도 LEO 위성들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저궤도 위성이요? 네, 이 위성들이 뭐랄까 하늘에 떠 있는 이동통신 기지국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상에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소규모 기지국 네트워크가 구축되고요. 아, 이걸 통해서 기존의 4G나 5G 통신망하고 안전하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별도의 특수 단말기 이런 거 없이 그냥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 스마트폰 있잖아요. 네네. 그냥 이 스마트폰이요? 네, 이 일반 스마트폰에 직접 위성 신호를 보내서 통신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게 최종 목표인 거죠. 와, 진짜 영화 같은데요? 제 주머니 속에 있는 이 폰으로 바로 위성이랑 통신을 한다니? 이게 그냥 신기하다 이걸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위성 D2D, 그러니까 위성에서 기기로 직접 통신하는 기술이요. 이게 더 이상 무슨 먼 미래의 실험적인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로 다가왔다. 네, 실제 사업화 단계로 이제 성큼 들어섰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중 하나예요. 특히 보다폰 같은 거대 통신사가 구체적으로 2020년이라는 상용화 목표까지 내걸고 뛰어들었다는 건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이제 확신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기술적인 가능성이 이제 눈앞에 왔다는 점 말고 또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 들어보니까 사업 방식도 좀 독특한 것 같던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게 바로 이 사업 모델인데요. 셋코가 최종 소비자한테 직접 위성 서비스를 파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각 나라의 기존 이동통신사들, 그러니까 MNO들한테 위성망 접속 권한을 도매로 제공하는 B2B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아, B2B 도매 방식이요? 네, 이게 정말 똑똑한 접근인 게 왜냐하면 각 통신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수백만 수천만의 고객 기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있죠. 네, 그리고 이미 다 구축된 과금 시스템, 고객 지원 채널, 이걸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추가 설비 투자 부담 크게 없이 자기 고객들한테 통신 안 터지는 지역 커버해주는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로 이걸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그냥 내가 쓰던 통신사 서비스 범위가 엄청 넓어졌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진짜 효율적인데요. 그렇죠. 근데 아까 자료 보니까 유럽의 주권적 위성 서비스 이런 표현이 있던데 이건 좀 어떤 맥락인가요? 주권이라는 단어가 좀 크게 들리는데요. 네, 그게 세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유럽 주권이라는 키워드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지금 위성통신 시장을 보면 사실 미국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죠. 그리고 중국 관련 기업들이 좀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유럽이 약간 잠재적으로 경계심 같은 걸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혹은 우리도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 이런 걸 좀 파고드는 전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아하, 그러니까 이건 유럽 기업이 주도하는 유럽을 위한 서비스다, 이걸 강조해서 정부나 규제기관의 지지를 얻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 진입 장벽을 좀 낮추려는 그런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다각적인 전략이네요. 근데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데에는 보다폰이 원래부터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주요 투자자이자 파트너였다는 점도 좀 작용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냥 갑자기 만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협력 관계가 있었고 서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이런 합작사 설립까지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거죠. 네, 보다폰의 그 시장 영향력하고 AST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시너지가 상당하겠네요. 네, 바로 그 시너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통신거인 보다폰과 위성기술 스타트업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삿코라는 합작사를 세웠고요. 목표는 2026년 상용화, 위성 스마트폰 직접 통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핵심은 D2D 기술의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점, 그리고 기존 통신망을 활용하는 아주 영리한 B2B 모델, 마지막으로 유럽 주권이라는 전략적 메시지,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 의미하는 바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말 머지않아서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산간오지나 바다 한가운데서도 끊김없이 통화하고 데이터를 쓰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게 통신산업이랑 우주산업의 경계가 막 허물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우리 곁에 정말 성큼 다가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인공위성이 우리가 매일 쓰는 이 평범한 스마트폰이랑 직접 연결되는 시대가 정말 온다면요. 네, 과연 지리적으로 외딴 곳, 오지라는 개념 자체가 예전과 같은 의미를 계속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끊김없는 초연결성이 주는 편리함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우리의 일상이나 사회에는 또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외딴 곳의 의미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까지.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